전세가 상승, 가계부채 폭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이거 교련복 아니고 자라 셔츠입니다. 뉴스에 가계부채에 대한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태까지 없었던 대출량에 나라가 휘청휘청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많죠. 그럼 이게 무슨 시한폭탄도 아니고 언젠가 터지는 걸까요? 이거는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는데요. 그럼 언제 어떻게 터지는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잘 갚으면 이거는 안 터져요. 못 갚으면 터져요. 그러면 왜 못 갚게 될까요? 소득이 줄거나 없어지게 되면 못 갚게 되는 거죠. 그럼 소득이 언제 주느냐? 직장에서 잘리거나 하던 사업이 망했을 때, 그때입니다. 가계부채라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잘 갚아 나가면 그냥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부도는 아니더라도 대규모 해고를 막 하고, 이렇게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통계지표를 볼 때 어디 0. 몇 % 올랐다 내렸다, 이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의미 있는 통계지표는 실업률이에요. 그것도 지방 소도시가 아닌 일자리가 많은 지역의 실업률입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2. 몇 %인데 이게 그대로 쭉 유지된다면 집값이나 전세값은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가계부채가 뻥 하고 터지는 일은 적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실업률이 3% 넘어서 4% 이렇게 상승해버리면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하이닉스 같은 큰 기업에서 정리해고를 시작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지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가계부채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이고 그만큼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본인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원리금 상환이 부담이 된다면 그게 피부로 와닿을 것이고, 대출이 없거나 아니면 조금 받아서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드리는 영끌은 절대 금지, 이 명제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거예요. 또 다른 뉴스가 같이 나오고 있죠. 바로 전세가 상승인데요. 역전세 뉴스는 어느샌가 싹 사라지고 전세 매물이 귀해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올해 중반까지만 해도 역전세로 난리치던 언론이 갑자기 자세를 바꿨어요. 원래 언론, 미디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걸 최대한 자극적으로, 극단적으로 보도를 해서 조회수를 높여야 광고주들한테 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전세가는 왜 상승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세가 자체가 낮을 때입니다. 경기가 어떻든 간에 어디 들어가서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세가가 낮아서 부담이 안 된다면 사람들이 월세나 매매 실거주보다는 전세를 더 선호하겠죠. 그렇게 전세 수요가 점점점 늘면서 전세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 공급이 없을 때입니다. 어떤 지역에 공급이 한 번에 많으면 전세가는 확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서히 회복을 하죠. 헬리오시티도 그랬고, 앞으로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처음에는 전세가가 낮다가 그 다음 계약 때 많이 상승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공급되는 물량이 거의 없어요. 또 착공 건수도 별로 없다 보니까 몇 년 뒤에는 정말 공급 절벽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전세가가 오른다는 말이 나오니까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반대로 가계부채 이거 터지면 폭락하는 거 아니야? 대체 뭐가 맞는 거지? 이런 의견들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보합 상태인 겁니다. 어디는 조금 오르고 어디는 조금 내리고, 이게 미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이슈가 뭐냐면 1월부터 10월까지 상승률이 가팔랐어요. 그래서 이거 또 고점 아니야? 이런 의견도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전세 재계약하려고 보니까 몇 천을 더 달래, 이럴 바에는 그냥 사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보합기의 특징이에요. 이럴 때는 집 사지 마세요. 2, 3년 뒤에 집 사기 좋은 시기가 올 겁니다. 그때 사시면 딱 좋아요 라고 말하면 저는 아주 착한 사람, 미래 전망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겁니다. 반대로 지금 사세요 했는데 혹시나 집값이 떨어지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불리겠죠.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들 분들께는 부동산을 사세요 라고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지 마세요 라고 말리지도 않아요. 대신에 살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에게는 이왕이면 이걸 사세요, 이게 더 좋아요 라고 조언은 드립니다. 사고 말고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럼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1주택자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언젠가 다시 상승기가 오면 내가 원하는 상급지 아파트가 더 먼저 멀리 달아날 수 있어요. 하락기 때는 또 그 상급지 아파트가 방어가 잘 될 수도 있고, 하락기가 끝날 때면 반등도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거 많이 느끼셨죠? 원래 내가 가고 싶은 좋은 아파트들은 내 생각보다 빨리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갈아타기는 이렇게 시장이 좀 예측이 어려울 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갈아타기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죠. 내가 가고 싶은 아파트의 시세가 떨어지면 그때 사고 싶겠지만, 그때가 되면 내 아파트도 떨어지고 팔리지도 않습니다. 내 아파트 시세가 오르면 팔고 갈아타야겠다, 이때쯤이면 그 상급지 아파트는 더 멀리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 주변에 부동산으로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지표 분석하고 그런 분들은 잘 없어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금매를 잡을 때도 네이버로는 못 잡습니다.
현장 부동산에서 잡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금리, 가계부채, 경기 침체, 경기 호황 같은 이렇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해결책을 자꾸 외부에서만 찾으려고 하는데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택의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소득을 늘리고 저축액을 늘리고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에게서 해결책을 찾아야지 미국 탓, 중국 탓, 사회 탓, 건설사 탓 이런 거 해봐야 자기 손해예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고 모든 해결 방안도 나에게 있습니다.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죠? 제 친구분들은 잘 하실 수 있습니다.